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첫째 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 9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88년 열린 1회 재단 청문회 이후 28년 만입니다.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 연관성 여부를 따지는 자리. 질의가 시작되자 총수들은 구체적인 대답 대신 모호한 변명만 되풀이합니다. 정말 송구스럽지만 정확히 제가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 내용은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방문하셨는지 질의하는데 왜 의원이? 일부 의원은 청문회의 취지를 벗어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재용 부회장님, 베트남에 간 거 한 3분의 1만 다시 구미로 오든 한국으로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어떠세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직 50도 안 된 분이 이 어른들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듯한, 국민들 놀리는 듯한 발언하면 안 돼요. 최대한 늦춰야 된다. 다음 날 열린 청문회에선 감정 섞인 발언도 속출했습니다.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 증인의 거짓말을 밝혀냈고 평소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대기업 회장들이 정경 유착을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등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게 국민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질문을 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고 다 회피하는 식으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약간 답답하긴 했어요. 저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재판해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청문회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과거 국정조사도 비슷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 등 모두 6차례의 국정조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일정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까지 채택이 된 건 단 2차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차례는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다투다 별 성과 없이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당 같으면 이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진보적 또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아마 계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최순실 국정조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7일, 미국 상원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거대 통신업체 AT&T와 세계적 미디어 회사 타임워너의 합병이 시장 독점에 해당되는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두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 benefits of combining AT&T's distribution with the world-class content of Warner Brothers, HBO, and Turner. Providing consumers with greater choice, convenience, value, and, importantly, better affordability. 의원들 역시 호통이나 질책보다는 경청이 우선입니다. What causes friction to your ability to innovate, and how would this merger with AT&T help your content developers provide better and quicker and cheaper content for AT&T consumers? Help you God. 2013년 열린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의 역외 탈세 청문회 역시 차분한 분위기에서 합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 집중됐습니다. I think you have to be a pretty smart guy to do what you do and pretty tough guy too. You have that reputation, and I say that in a complimentary fashion, and I enjoyed our conversation. And so I feel very good to be participating in this, and I hope to help the process. I'd really like for comprehensive tax reform to be passed this year, and in any way that Apple can help do that, we're ready to help.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거나 눈길을 끌기 위해 자극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청문회의 원래 목적인 히어링, 즉 듣기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청문회를 열어도 이것이 특정한 정당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는 그러한 논의를 하는 전통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미국 청문회에선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정치 문화가 첫 번째 이유지만 제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던 2차 청문회. 하지만 정작 핵심인 최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7차 청문회. 증인석은 텅 비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20여 명 가운데 처음부터 출석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텅 빈 증인석을 바라보니까 참 청문위원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과 참혹한 마음입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서입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에 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 어렵다. 다른 증인들은 어지럼증 등 질병이 있거나 방송 카메라 앞에서 정확한 증언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전체 7차례 청문회 기간 동안 모두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출석한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4명에 그쳤습니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지만 사실상 무시한 겁니다. 강제 구금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강제성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국정조사 특위나 청문회에서 올바로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그 어떤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출석한 증인이 거짓말하는 모습도 보는 사람을 분통 터지게 했습니다. 현행법상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위증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처벌의 강제성 여부입니다. 최순실 현저도 모릅니다. 미국은 위증죄의 경우 국회 의결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불출석 증인은 법원에 의뢰해 강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출석이나 위증 증인을 고발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다 보니 고발 자체가 흐지부지 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15차례 열린 국정조사에서 불출석이나 위증으로 고발된 증인은 21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국정조사가 끝나면 국회에서 고발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정치 권력도 기업들하고 상당히 유착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대지를 못했어요.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서 증인들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증인의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더라도 하루 종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발한다고 그래도 소송 가면은 별 처벌이 없거든요.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은 과거 국회가 일단 불러내고 보자며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스스로 본의를 떨어뜨린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증인을 채택하되 증인이 불출석이나 위증을 하면 반드시 처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재단 기금입니다. 국회가 반드시 검찰을 고발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고 또 검찰은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고발된 청문회에 관련된 위증이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향후에도 위증이나 불출석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 운영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소수의 의원이 모여서 밀도 있게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심한 경우에는 청문회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위정을 종료하고 반면 우리는 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위원은 모두 18명. 발언권을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 1인당 첫 질문 시간은 7분에 불과했습니다. 정인들을 상대로 신문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짧은 질의 시간이에요. 지켜보는 국민도 저 의원이 좀 더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끊어줘야 되는. 또 이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이 신문 질의 시간은 또 잘 지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게 아쉬웠죠.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대신 각자 돋보이기 위해 중복되는 질문을 되풀이한 것도 청문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모른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한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기로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하루 종일 작전을 잘 짜야죠. 기승전결, 그걸 딱 시나리오를 만드는 그런 팀플레이가 필요한 것이죠. 국정조사는 17세기 영국 명예혁명 이후 시작됐고 우리도 재헌의회부터 도입했습니다. 이후 50 비리, IMF 환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도와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